최재민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이 진짜 좀 단순해서 네. 수가 진짜 보여요. 화가 나면 화난다고 얼굴에 티가 탁 나고 좋으면 좋다고 딱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아닌 척하고 좀 그렇죠. 그냥 얼굴에 다 표시가 되죠. 얼굴에 표시가 다 나죠. 진심인 남자, 진실한 남자. 그래가지고 좀 미성숙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물론 좀 웃긴 것도 있었어요. 0.01초 차이로 세레머니 하다가 그 1등을 뺏긴 좀 황당무계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진짜 남남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 적대시하고 경계도 심하고 사진 촬영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게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다 보니까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은 세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 찾아가서 러시아하고 지금 얘기하고 무기도 뭐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북한에서 축구 경기 이제 지난번에 그 여자 축구팀 물론 심판의 판정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우리 팀이 네. 이제 지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그 중계를 하면서 북한 TV에 뭐라고 우리나라를 적은 줄 아세요? 괴뢰라고. 괴뢰군이라고 했죠. 예. 이 말이 그러니까 물론 저는 북한이 그렇게 적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괴뢰라니 말이 네. 돼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의 관계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1차적으로 북한이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괴뢰라고 쓴 건 정말 잘못됐어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고 한반도가 전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피해를 또 당하는 거예요. 누가 한반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외국 사람이 투자하려고 생각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다 보면 북중러라고 하는 그런 그 공조하고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전쟁 위험에 빠지게 되고요. 군사비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되고요. 우리 장병들, 우리 젊은이들은 또 혹시나 모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 미국 입장에서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을 어떤 극동 지역에 패권을 잡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걸 왜 모르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놀아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그 어떤 그 뻔한 수에 넘어가가지고 넘어간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긴장 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냐는 거지. 이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도 사실 우리 정부가 너무 북한을 욕하고 맨날 적대시하고 맨날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뭐 좀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뭐 이제 이런 변명을 좀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서로 양쪽 다 이러다가 진짜 피 본다. 이러다 서로 망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북한 조선중앙TV가 괴뢰팀을 4대1로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매우 충격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북한 선수들 왜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 거야? 항의를 또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혼나고 안 혼나고가 결정되는 사람들처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적대 시위를 엄청나게 시작하니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매우 적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만 신난다. 누구? 일본. 일본이 신난다. 중국도 신나겠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 힘이 세지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끼리 서로 싸워봐요. 그럼 얘네들은 밥이거든 자기네.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기회 노리면서 이불은 아는 척하면서 그래 니네 계속 그렇게 싸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 네. 1일 날 한국과 중국의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겨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댓글이 좀 이상했어요. 댓글 응원 페이지에 이게 원래 중국하고 한국하고가 이제 1대1 물론 뭐 사람이 더 많으면 걔네들이 많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10배나 더 많이 이 댓글 응원 페이지를 선점해가지고 쫙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이트 운영하는 곳에서 좀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하고 네이버가 현장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면서 응원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이버는 이게 방식이 달라요. 다음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 로그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영이가 누르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죠. 근데 다음은 로그인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계속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서 왜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에서 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났냐?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거는. 진짜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지금 다음과 네이버는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접속하는 걸 차단시켜놨어요. 그래요? 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서 했을 가능성은 낮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에서죠.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매크로나 이런 걸 동원하게 되면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눌리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혹시 일본에서 중국인 사람 양 하고 우리를 욕한 거 아니에요? 모르지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마치 그 박성중 의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총선을 앞두고서 무슨 뭐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너무 나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이나 이런 걸 올리는 건 아니면 응원 메시지는 클릭만 하면 응원의 숫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매크로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클릭을 유도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숫자가 올라갈 수 있죠. 왜 근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뭐 이름 있잖아. 이름도 이제 헷갈려.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그 나라하고 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중국뿐만 아니야. 근데 왜 꼭 집어서 중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 좀 웃기는 게 중국과 연관돼 있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키르기스탄도 할 때도 그때도 그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 많았어요, 응원 숫자가. 키르기스스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이게 조작을 하든 아니면 매크로 활동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찾아서 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는 중국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진보를 지지하고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너무 비약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계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운영의 문제이고 매크로나 이런 기계적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마치 뭐 진보 보수의 대결인 것처럼 또 중국만이 특별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이버하고 다음에 이 포털 양대 포털에 올라온 그 응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게 이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조금 가지는 거는 사람들이 뭐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거를 또 막 엄청나게 한 나라를 특정해서 공격하고 그 정부 기조와 맞춰가지고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자꾸 아전 인수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너무 정리를 잘해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 왜요? 왜 웃겨요? 내가 다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니 정리를 해줬잖아요. 정리를. 알겠습니다. 본인의 얘기가 막 이렇게 풀어져 감사합니다. 있으니까. 풀어져 있다니요. 이거 퍼져 보세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처럼 깔끔하게 했어요. 나 지금 1분도 안 되는 10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기가 한 20분의 말을 다 해줬는데. 알았어요. 네, 앞으로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 잘하는 그런 앵커로 남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 말 잘 듣고 사람이 절로 딱 갈라 그러면 일로 데려오고 이 얘기 안 하려 그러면 탁 이 얘기 하게 해주고 이게 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네, 수다맨 용의하십시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 여론의 흐름을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살펴봤어요. 뭐 리얼미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내지는 비공개 내부 자료 등등을 다 합쳐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나 중심 인물들한테도 정보를 얻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영희 TV에서도 잠깐 한마디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보니까 이게 그 강서구청장 후보 관련해서는 김태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시 들어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냈는데 갑자기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 다시 이 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납득을 못하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함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유죄해도 대통령이 너 들어와 그러면은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막 깨끗한 사람이 되고 투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론 플러스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의문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좀 민주당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특히 진기훈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를 이길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제 말에 동의하실까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면 해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늘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맞아요, 아무리 맞아요. 앞서가도 맞아요. 우리가 한 5% 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풀어지잖아요. 해이해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 보면. 다만 네.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뭐 더블 스코어가 나느냐 아니면 10% 15% 정도 되느냐 이거 차이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격차가 크게 나잖아요. 그럼 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노영희 네, 변호사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커져요. 지금 이게 물론 그래서 구청장, 결집한다? 아니 결집보다 국민의힘의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분.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못 치르겠다.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강서구청 선거에서 진경훈 후보가 김태호 후보를 2배 정도로 따라 이겼다. 그러면요, 이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맞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내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총선 체제 바꿔라. 김기현 대표는 안 된다. 비대위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선거의 결과가 만약에 정말 큰 차이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기게 되면요. 네. 국민의힘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내분이 일어날 근데 거고. 큰 차를 이기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이 좀 힘들어집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큰 차를 이기는 게 민주당이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민주당이 큰 차이가 아니라도 이기고 나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가 네. 나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민주당이 패배한다고 하면 그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승리를 한 이상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더 탄탄하게 총선에서 개혁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수 있다. 그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네. 강서구청장 선수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돌려보니까는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박성중 의원이 여당에 네. 조작 세력이 있다. 포탈에 또 개입하는 것 같다. 강서구 선거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게 10월 3일 어제 1시 47분에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한 그 중국 얘기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포털에 조작해가지고 민주당에게 또 좋은 그런 표를 만들어주고 밭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긴다 몰라도 여당이 진다면 그거는 뭔가 음모가 있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깎아내리고 이거 뭔가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경고를 날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들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국민의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본인들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거기다 심판이 강하게 이제 프레임이 잡히게 된 거고 네.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결국 이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네.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봐라 강서구에 있는 국회의원 3자리예요 거기 셋 다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항상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에서도요 강서구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앞섰어요.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렇죠. 그걸 내세우면서 뭐라 그래. 야, 이거 봐. 항상 민주당이 여기서 이겼어서 민주당 텃밭이야. 12년 만에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한 거야. 그전에는 다 민주당들 후보들이었어. 네. 라고 얘기하면 뭐가, 저도,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박성중 의원도 남 탓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포털 사이트
잘못하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들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 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 면피하려고 당연하죠. 책임을 저기다 전가하는 그렇지. 겁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널로 나가보면요. 다른 이제 일반 방송사들, 이게 유튜브 말고 이런 데 네네. 나가보면 보수 진영에도 다 그렇게 밑자락을 깔더라고, 대부분. 아, 불리하다, 우리가. 그렇게 깔아?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졌을 때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공천에 개입한 문제, 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네. 엄청나게 비판할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강서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민주당 텃밭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없는 상황이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총선은 다를 거야.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흘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러. 예.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요 얘기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도부도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예. 선장이 배에서 이렇게 막 배를 버리고 나가듯이 뭔가 지금 그럴 분위기가 좀 보여진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둘 다 양쪽 다 이 선거를 잘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본인 단식 정리하고 예, 이제 몸 맞아요. 추스린 다음에 돌아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예.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재명 하세요? 대표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비명계는 그걸 빌미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부 사퇴해라, 총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오늘 정도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퇴원하시고 내일쯤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강서구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 강서구에서? 네, 강서구에 네.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거예요. 진경훈 후보 옆에 앉혀놓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차기 대권 후보로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찾아오면 많은 지지 세력이 올 거예요. 네. 그리고 결집력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게 되면 민주당의 세가 좀 더 강하게 그 지역을 좀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적극적으로 강서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2번 이상은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요? 김기현 대표도 가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대표도요. 네. 이번에 지게 되면 흔들려요.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원래 없어요. 지금도 좀 흔들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흔들리는데 더 흔들리는 거지. 더 흔들려. 근데 이제 이게 선택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지게 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가 생겨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겠냐는 거야. 네. 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말을 잘 듣거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공천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대표가 직인을 찍어줘야 공천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계속 앉혀놓겠지. 그렇죠.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만약에 당에서 요구해가지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 탈당이라 이러니까 나오게 되면 왜냐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거 네.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본인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 그렇죠. 사실은 당하고 분리시키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많이 꽂아야 되고 자기들 그러니까 윤석열 친정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좋아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논점이 된 게 있었습니다. 진교훈 후보, 예.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그 김태우. 김태우 씨, 예.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보궐선거 비용 40억. 이건 애교다. 애교 같은 야, 소리. 여권 봐라. 1,000억 썼다, 니네 때문에. 민주당 책임지면, 1,000억 책임지면, 우리도 40억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김태우 씨 때문에 40억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40억을 들여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네가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무슨 소리냐. 니네는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문제 때문에 몇 개를 지금 날려먹어가지고 1,0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메꾸지 않았냐. 니네가 우리한테 그런 말할 주제가 되냐. 이게 국민의힘 얘기였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때 비판 안 했어요? 국민의힘 그때 비판 안 했냐고요.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졌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책임졌잖아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그거 따라합니까? 아니 본인들이 비판하고 본인들이 공격하고 본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대가지고 본인들이 이겼어. 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따라쟁이? 따라쟁이인가? 따라쟁이들이. 아니 내로남불이잖아. 아, 그때는 또 그렇게 내로남불이야? 공격하더니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괜찮아 뭐 그래도 몰라. 옛날에 공격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그렇지. 거야.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때 대체? 공격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정당하기 위해서 그걸 또 이용해 먹습니까? 그때 막 후화무치하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겨요. 그럴 때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그랬죠. 내잖아. 그래놓고 그걸 얘기해서 그때 했으니까 우리도 괜찮아.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무논리지. 아, 무가 먹고 싶네 갑자기 아침부터.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념 대결 논란을 좀 부추겼습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 메시지에서도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산 세력과 자유시장 경제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왜 자꾸 이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산 세력 얘기를 계속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한다. 이런 얘기를 8.15 때 하더니만. 에휴.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공산 세력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제가 볼 때 네. 자기 지지층 결집이에요. TPO가 안 맞아. 맨날 그 지지층들은 공산 세력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비판하면 소위 극우 세력들은 결집하거든. 그러니까 그 자꾸 북한이가 중국 공격하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왜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 지지율 낮은 지지에서 지지층마저 빠져나가면 본인은 20%로 무너지게 돼요. 지금 30%잖아. 30% 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가 괜찮아요? 그게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30%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화를 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30%대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지지층만 끌고 가잖아 지금. 중도층이라 국민의 지지를 못 얻고 있잖아요. 창피해 죽겠어 지난번에 진짜. 문재인 정부 그 말 끝날 때쯤 40%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하잖아요.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때까지 거의 60% 70%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70% 80%까지 왜? 갔다 있었죠. 지금 30%가 말이 됩니까? 예전에 20%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한 그래도 번. 대통령은 한 번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계속 30%대는 유지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냐.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야. 유지하는 게 얼마나 그걸 어려운 건데.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아, 유지하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거기마저 빠져나가면 20%로 또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반공 뭐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면 뭉치는 사람들이 근데 있거든요. 아직도 공산주의 얘기하면 먹힙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이해는 안 가요. 근데 있나 봐요. 아니 공산주의 나쁜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의 몰락이나 진짜. 공산주의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거는 북한을 딱 보면 알고 있는 그렇죠. 건데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마나 공산주의 안 그래도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있나 봐. 우리나라 그래, 사람 나도 중에? 몰라요 있는지. 못 나도 봤어요? 내 주변에 없어요 아, 그런 못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우리도 참 특이한 나도 못 분이세요. 보고 우리 교수님도 못 봤는데 예. 우리 대통령님 보셨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 노인의 날에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6.25 전쟁 기념일이든 아니면 무슨 뭐 현충일이든 그때 얘기하세요. 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노인의 날 기념사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8.15 경축. 8.15 경축사에 무슨 얘기해야 돼? 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일제. 일본은 비판 안 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8.15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아니에요? 광복절. 우리를 억압으로 통치했던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날이잖아. 그날 한마디도 일본에서 비판 안 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해요? 뭐 이게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좀 하세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 얘기 나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번에 추석 때 식사하실 때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얘기 많이 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네? 누구 욕했습니까 주로? 분위기 파악용으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질문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로고를 바꾼답니다. 진짜 웃기는 게 국힘이라는 줄임말을 인정 안 했었었는데 그동안에 예. 되게 기분 나빠했는데 이제는 기억 히읗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 기억 히읗이면은 김기현, 근데 기현, 줄임말로. 김건희, 건희 비슷하네요. 예, 왜 갑자기 이런 걸 바꾼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해가 이게 안 뭐 잘 멋있지도 뜬금없이. 않던데. 기억 근데 키우시 문제는 무슨 뭐냐면 말이에요? 네.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것도 역시 누구 돈 벌어주게 하려고 그러는 뭐, 겁니까? 모르겠어요. 로고 같은 거 바꾸면은 그 회사는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 벌죠. 왜냐면 로고를 바꾸게 되면요,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총선 나가면 이제 옷 입잖아요. 그걸 다 바꿔야 이것도 돼요. 다 바꿔야 되는데 특정 업체에다가 이거 뭐 그걸 주자는 로열티를 계속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민방위 업체 옛날에 민방위 유폭 우리가 노란색이었는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꿨죠. 이상한 초록색 비슷한 네, 걸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도 돈 엄청 들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 한 번 하는
때 바뀔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번 하면 이제 그 업체에 계속 맡길 수밖에 맞죠. 없고 그렇죠. 그 디자인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뭔가 주잖아요. 로열티를 주죠. 특히 이 기업 이런 로고 같은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쓰면 쓸수록 계속 돈이 들어가는 나오죠.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나오죠. 그리고 만든 업체 다 돈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총선하면 후보자들마다 다 옷 입잖아요. 지지자들 옷 입고. 그렇죠, 그렇죠. 그 돈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 떼돈 벌겠네. 떼돈 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이거 하자. 방송하지 말고. 우리한테 안 해주잖아요. 우리한테 안 해줘. 안 해줘요. 다 커넥션이 아유, 있어야 진짜. 된다고. 우리는 커넥션이 없어서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로고를 바꾼다는 건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럼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그럼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지. 김기현 대표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히읗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완전 기억 이런 사람 봤어요? 나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국힘이니까 뭐 기억 맞는데, 그러니까 우연히도 어떻게 김건희하고 또 똑같냐고, 김기현하고 똑같고. 아 신기하네.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부러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마 뭐 김기현 내가 보기엔 기현은 정말 아닐 것 같고 김기현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설마 건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겠지. 뭐 모르겠어요. 국힘 그냥 맞아 떨어진 거겠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돈 벌겠구나 누군가. 누군가는. 자 누가 그건 될지 그렇고 모르지만. 이렇게 예. 바꿔서 뭔가 특별하게 효과가 있을까? 없어요. 뭔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벌써 걸어놨거든요. 뒤에 걸개걸음이라고 해서 그 최고위원회 하면 기억 뒤에 기획으로? 붙여놓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파일럿이래요. 파일럿.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그럼 거예요 또 바꿀 수 지금. 있군요. 예. 지금 하면 본유미 있게 저거예요. 경제는 국힘할 때 기억 히읗 있잖아요. 저게 이상한데요, 저게? 사람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두 명이 뛰어가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히읗도 지금 제대로 히읗이 아니잖아. 기억하고 기억하고 똑같이겠네요. 뭐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런 제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저게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렇게 이제 뭐 하고 있대요 지금 파일럿으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낸 디자이너를 조금 교체한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힘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으로 의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네, 미디어 관련입니다. 방송법 방송관련법 개정안 네. 이번에 국회 본회의 또 안 올라갔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 노조랑 단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공영방송 이사와 KBS 사장 해임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예. 야, MBC랑 KBS 경영진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차기 시장 공모 KBS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것도 기각이 되고 그래서. 예. 자,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 장악을 차근차근 윤석열 정부 해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방통위원회도 2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두 명 5명, 정원이 5명이거든요. 전부 다 국민의힘 사람으로. 네, 5명인데 국민의힘 사람 2사람, 이동관하고 누구 또 한 명 있어요. 그 2사람. 대통령이 다 임명한 사람들 2사람 다. 네. 뭐 모르겠어요. 2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2명 있어요. 야당 추천위원 2명, 1명은 또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최민희 전 의원은. 네. 그리고 2명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인데 5명 정원에 2명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상인 방통위원입니다. 네,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건 왜냐면 방통위를 그렇게 합의적으로 만든 이유가 야당 의원도 적절히 들어서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사장 말씀하신 거 사장도 해임을 해버리고 그건 대통령이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을 새로 이제 뽑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법 개정안이 이미 5개월 전에 발의가 돼가지고 이걸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안 해요. 상정을. 그러니까요. 그 의장 그분은 참 나는 김진표 의장은 정말 왜 그러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들에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탄핵당했어요. 하원 의장 해임당했어요. 해임당했어요. 네, 해임당했어요. 네. 자,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훌륭해. 저는 민주당이 좀 이 문제도 거론해야 된다고 봐요.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도. 아니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분은 종교인 과세도 네. 찬성하지 않아가지고 안 그분이 됐잖아요. 원래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법안은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냐면 상임위는 통과를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회의만 상정하면 민주당 수사가 훨씬 투표만 하면 많으니까 돼요. 끝나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 어느 정도. 그건 뭐 자기들 방송장 하고 싶으니까 김진표 의장은 뭐냐고 대체. 이분은 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뒷일을 대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뒷일?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왜냐하면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장 키가 뭐냐면 사장 선임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장을 선임하거나 여당이 마음대로 그게 바로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방송관리법이다. 막는 거예요. 근데 개정안이 지금 예. 올라가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의장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의장이 의장이 앞날을 생각하고 문제다. 있는 것 같다. 예, 이건 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거는 앞날 생각은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얘기라고 예,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한동훈 음. 그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는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음. 대동세상님이 최전명 교수님 정진석 의원 실형 내린 박 판사를 맞아. 내사 착수하고 내사 착수하고 있어요. 이 대표님 영장 실질 맞아. 검사하신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보수단체가 고소- 고발한다는데 네, 맞아요. 그 얘기 말이 있었어요.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왜 정의로운 판사님들께 왜 이러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악을 이 대표님을 구속해야만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다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검찰이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시민사회 단체라는 분들도 그래. 이 보수 단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판결 내린 판사들은 다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법부의 권위나 아니면 사법부가 독립돼 있잖아요. 네.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돼 있어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무도하게 하는 것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해대는 거 이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독재 시대예요 지금? 좀 그런 느낌이 좀. 느낌. 네, 지금까지 최재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